할리데이 교재 한글판 14장 유체 압력, 유체의 압력. 할리데이 교재 14장 유체역학 압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력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힘이 아니라 힘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예요. 힘은 벡터량인데 압력은 일단 아예 스칼라량이고요. 학생들 중에 압력을 또 벡터량처럼 다루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스칼라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다른 힘과의 합력을 구한다라는 게 당연히 연산이 안 되고요. 압력을 구하는 방식은 프레셔 P 값은 F뉴턴의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면적 A제곱미터를 통해서 가해지는 이런 효과를 뉴튼 퍼 제곱미터 또는 1뉴튼 퍼 제곱미터를 1파스칼이라고 해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물체 질량 10kg짜리가 땅바닥 위에 놓여 있고 B 물체 역시 질량은 10kg짜리인데 그 밀도가 달라서 면적이 윗면 아랫면의 공통 크기의 면적이 예를 들어 4제곱미터, 2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 이거는 앞에서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중력 가속도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10m/s 제곱이라고 했을 때 A 물체가 받는 힘은 지구 전체로부터 중력을 10kg짜리니까 100N 받고 있겠다. 그러면서 다른 줄이나 용수철 등등 힘이 가해질 상황이 아닌데 땅바닥이라는 물체에 닿아 있으니까 접촉면으로부터 A 물체가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이 적당한 크기 N 위로 가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수직항력과 중력만 작용한 결과로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 가속도가 제로여야지 되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이 0N 되어서 가속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구나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밀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B 물체 역시 지구 전체로부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면 100N의 중력을 받고 땅바닥과의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을 위쪽 밀리는 방향으로 100N 해서 R자 힘이 0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푼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압력 효과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A 물체에 가해지는 수직항력이 이 지점에서 100N 가해진다고 하는데 이 100N이 가해지는 요 면에 전체 면적이 4제곱미터다라 그러면은 이 면에 형성된 압력 P 값은 4분의 100이에요. 4분의 125 파스칼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도 당연히 100N에 대해서 2제곱미터의 면적을 통해서 가해진다라 그러면 2로 나눠서 50N 퍼 제곱미터 또는 파스칼이다 라고 이렇게 각 지점에서의 압력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공식대로 구하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압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물체들이 적절한 질량, 같은 질량이네요. 가지는데 물체들을 땅바닥에 놨는데 땅바닥이 매우 무르다고 합시다. 상당히 무르다면 똑같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들 수직항력 크기도 똑같은데 A 물체는 땅바닥을 그리 깊게 패이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경험상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는 무른 땅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땅바닥이 깊게 패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작용하는 힘의 양상은 완전히 똑같은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땅바닥이 패인다 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런 힘이 전달되는 면의 면적 값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넓은 면적에서 작은 압력, 좁은 면적에서 큰 압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긴 깊이 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사람을 민다고 했을 때에도 손바닥으로 10N, 100N 적절한 힘으로 나를 밀었을 때에는 내가 그냥 누가 미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손가락 끝으로 나를 민다고 그러면
받는 힘이 동일하다면은 몸 전체가 또는 사람이 가질 가속도는 똑같은 n분의 f식으로 나타날 텐데 손가락 끝으로 밀면 훨씬 아프죠? 이 아픈 것이 손바닥 전체의 면적을 접촉시키고 가하는 힘, 그 면의 면적보다 좁은 면적을 통해서 나를 똑같은 힘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잘못하면 상처도 나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촉한 면의 일종의 모양 변화 정도에 관여되는 것이 압력이다라고 하고, 당연히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이 0이다 또는 R자임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n분의 f 해서 가속도 값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접촉면의 면적으로 수직항력을 나눠서 압력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요 접촉면에 의한 전달되는 압력 효과라는 것들이 생성된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착각을 또 하는 것이 이게 좀 우연히라고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요 100N하고 똑같은 크기라서 이게 중력을 면적으로 나눠서 압력 효과를 구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힘들이 100N이라는 것이 각각 무엇에 의한 거냐?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 효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력에 의한 압력,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중력이라면 중력에 의한 압력 효과라고 그러면 중력이 가해지는 면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력은 어떻게 가해져요? 저기 지구 전체가 사실은 이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 원자, 입자 하나하나를 다 당긴 효과가 물체에 대해서는 질량 중심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100N으로 가해지는 것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작용점을 질량 중심으로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해서 100N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몇 제곱미터의 면적을 통해서 가해지느냐라는 말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압력들은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이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또한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 외에 또 다른 힘에 의한 압력은 얘기할 수 있느냐? 거의 없다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물체가 대전체라서 전기장 속에서 또는 다른 물체, 대전체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그랬을 때, 전기력을 뭐 10N 받아요 라고 그럴 때 여기에는 표면 전하가 분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위치에 분포가 되어 있을 전하들에 대해서 전기장에서 또는 다른 대전체에 의해 그 대전 입자 하나하나가 당겨지는 힘들의 합력 효과가 전기력 10N으로 물체에게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그 힘이 가해지는 면적을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멀리 떨어져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면적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힘들도 당연히 압력 효과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장력이나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장력, 물체가 어떤 줄에 달려 있어서 그 줄로부터 요 지점에서 장력을 받는다라고 그랬을 때, 장력은 물체에 대해 줄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압력을 못 구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압력이 있다 치고 그런 장력이 몇 제곱미터를 통해서 가해지는데 라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0제곱미터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무한대 압력이 나와버려요. 뭐 음압력이라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뭐 차치하고라도 이런 것들 이상적인 줄은 굵기, 단면적을 무시할 수 있는 줄이기 때문에 0분의 몇 뉴턴 해야 되니까 압력 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탄성력도 물체에 대해서 용수철이 달려있을 때, 용수철이 늘어나 있든 줄어들어 있든,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었든 줄어들어서 미는 힘이었든 어쨌든 특정 방향 힘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전달되는 요 면이 면적을 또한 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압력 이런 것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힘들의 압력은 결국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압력에 대해서 일단 고체, 강체라고 할 수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 중에 지금은 땅바닥과의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 그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강체, 고체가 받는 수직항력에 의한 압력 효과를 알아봤는데 다음으로는 유체의 압력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유체 압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유체라는 것은 일단 액체와 기체를 지칭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중에 기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단면적 A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요 안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어 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분자들의 총 집합을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기체 분자들은 마구 떠돌아다닌다. 임의의 방향, 랜덤한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막 서로 충돌도 하고 그런다고 하자. 그랬을 때 충돌하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는 기체 분자끼리 충돌을 하든 실린더 내 벽면에 충돌을 하든 아니면 피스톤과 충돌을 하든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을 가하는 효과, 이제 운동량 변화, 그 시간을 통해서 평균 충격력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면에 매우 작은 분자, 원자, 입자가 또는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볼 이상기체 입자가 충돌한다고 그랬을 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때리네, 힘을 가하겠네, 접촉, 그 과정에서 분자, 입자가 가하는 힘, 얼만큼의 면적을 통해서 가해진다?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을, 또는 이상기체면 진짜로 부피를 무시하니까 0제곱미터를 통해서 물체에다가 힘을 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압력 효과를 구할 수 없다라고 앞에서 장력 또는 탄성력 예를 들면서 말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수많은 입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이 피스톤 안쪽 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수많은 위치에서 충돌을 하면서 힘을 계속 가한다,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한다 라고 그랬을 때 입자의 충돌에 의한 힘은 피스톤에 대해서는 바깥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입자 하나하나는 상당히 작은 힘을 어쨌든 0제곱미터를 통해서 가한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무튼 간에 이 면들에서 가까이 가는 힘의 총합이 F뉴턴이다 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한 가하는 힘들은 0제곱미터를 통해서지만 그 전체적인 힘들은 A제곱미터를 통해서 가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기체들, 입자들 하나하나가 가하는 합력에 이 피스톤에 대해서 가해지는 압력은 A분의 F 파스칼이라고 그 효과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이제 분자라기보다는 이것들이 매우 연속적으로 어떤 분자들이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압력 효과를 요 웬만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하나가 이 점들 또는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가진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뒤쪽 파스칼의 원리라든지 베르누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자, 그런 압력 스칼라량이라고 했습니다. 압력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방향은 없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유체, 기체 또는 액체, 입자 하나하나의 압력은 그렇기 때문에 형성이 입자마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의한 효과는 뭔가 접촉한 것을 항상 미는 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이 말이 어려운데 다시 봅니다. 수조 안에 물을 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수면입니다. 또는 여기 피스톤이 있는데 이 안에 기체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입자 하나하나는 내재하고 있는 압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입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 3차원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얼마든지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옆에 요렇게 생긴 물체가 오게 되면 이 입자, 요 입자, 요 입자들은 돌아다니다 보면 이 물체에다가는 요렇게 충돌할 방향에 그러다가 이제 전달할 힘을 가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입자 하나하나는 P파스칼의 압력을 각자 가지고 있고 이 면이 지금 A제곱미터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P파스칼의 압력이 형성된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물체의 오른쪽으로 이제 PA 뉴턴의 힘을 가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압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힘을 알고 그 힘이 가해지는 면적을 알면 A분의 F 해서 압력을 구했지만 압력을 알고 그 면적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은 거꾸로 F는 PA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힘이기 때문에 벡터량이니까 방향이 필요한데 그 방향을 마치 충돌하면서 전달할 힘, 충격력 막 상쇄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가하겠다. 결국은 수직항력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이 맞죠? 이게 수직항력 취급을 할 것이다. 수직력 취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압력은 수직력, 수직항력을 면적으로 나눠서 그 힘이 가해지는 전달되는 면적으로 나눠서 구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물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입자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 있는 물 입자 또는 공기 입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은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에 충돌하면서 힘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은 물체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물입자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들어있는 이 물체에 대해서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위에서 자꾸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힘을 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그 힘의 크기는 얼마냐? 우리가 모두 P파스칼의 압력이 형성돼 있다면 그 힘이 우리들 면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은 이만큼의 면적, 요거는 A' 면적이라고 치면은 A' 뉴턴의 일종의 이제 수직항력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수직력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위쪽으로 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물체의 윗부분에 여기 존재하는 요 면에 머리 위에 바로 존재하는 입자들은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아래 뭐가 자꾸 걸려서 얘 뭔데? 그러면서 자꾸 충돌을 한 효과, 알자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겠다. 그러면 그 힘 역시 이 부분 면적에다가 압력 곱한 힘을 아래로 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체 입자 하나하나는 나의 압력 효과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자. 그런 다음에 얘한테 어떤 면을 가진 새로운 물체가 오게 되면 그 물체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주변 입자들이 함께 수직항력 유사한 힘을 가한다. 우리가 합력을 이렇게 가한다 라고 하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체는 어떤 물체에게 접한 수직 방향으로 미는 듯한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을 가한다 라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들어있을 때 여기 있는 유체 입자 하나하나가 모든 부분에서 나름 내가 미는 힘을 각 면에서 모두 적절한 방향으로 가하게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압력은 스칼라량이지만 그 압력에 의한 힘 효과는
요런 방향, 여기서의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은 위쪽 방향, 여기서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은 아래쪽 방향이라고 그 효과로 나타나는 압력 P 곱하기 면적 A 해서 나타나는 힘이 이제 방향을 표시하기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압력이 이쪽 방향으로 가해진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힘의 효과가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은 방향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뭐 효율적, 경제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형성된 압력은 이쪽으로 몇 파스칼이지 라는 말을 곧잘 써요. 압력을 마치 어느 방향으로 라는 식으로 벡터량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엄밀히 보면 틀린 말이긴 하지만 설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압력에 의한 힘 효과가 이쪽으로 나타날 건데 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